네, 중국의 요소 수출 물량 제한이 당분간은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이 2년 전 요소수 대란이 되풀이되는 건 아니냐, 이러한 우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요소수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사용되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기 환경 보호를 위해 경유를 사용할 때는 요소수를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경유로 움직이는 화물차, 소방차, 구급차 등은 요소수가 없다면 시동조차 걸리지 않고요. 항공기, 또 선박뿐만 아니라 이 공장 가동까지 산업 전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거라며 진정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은 동요하고 있습니다. 자,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한 요소수 브랜드에 대한 이 최저가 추이 그래프인데요. 앞으로의 가격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난 12월 1일에 비해 오늘 가격 기준 무려 이렇게 6배 넘게 치솟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2년 전의 모습이 비슷하게 되풀이되고 있는 걸까요? 여전히 이 중국 요소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요소수 대란 당시 중국 요소 수입 비중이 97%였는데 이 수입국 다변화를 고민하면서 71% 그리고 작년에는 이렇게 67%까지 낮아졌지만 올해는 다시 91%로 올라갔습니다. 낮아졌던 중국 요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이유, 전문가들은 중국 요소수의 가격을 꼽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요소의 이제 중국 수입 비중이 다시 높아지는 이유는 사실은 다 가격 경쟁력 때문인데요. 이 요소라는 것이 부가가치가 아주 큰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단 생산을 안 하고 있고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데 거리가 먼 곳에서 수입을 해올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죠. 따라서 좀 가까운 곳에서 수입을 하려다 보니까 중국이 가장 가격 경쟁력이 높습니다. 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소 쿼터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주요 아시아 신흥국들과 전략적인 어떤 협력 체계를 갖추어서 우리는 기술을 제공하고 우리는 또 안정적으로 자원을 조달받는 그런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해 나가는 것이 지금이야 비로소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